지금은 같은 경우는 조합도 안 만들었어요. 아, 그 조합이 없어요? 아우, 이제 최소한 15년 걸리겠네.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에 했던 관리 능력을 보면 정말 내 돈처럼 내 아파트를 산다면 그렇게 살까? 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님 오랜만에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미분양 얘기 우리가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네네. 미분양이 이렇게 쌓이면 그 분양 물량을 미분양된 물량을 LH에서 좀 소화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시장에 놔둬야 됩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딜레마인데 미분양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앞서서 말했듯이 금융시장으로 불똥을 튀고요. 이 미분양 물량 때문에 전체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서 부동산이 죽으면 지금 힘든 게 가구업체들도 지금 부도 위기라고 하거든요. 왜? 우리가 이사 갈 때 그래야 물건을 사지. 다 바꾸는데 이사를 못 가죠. 뭐 거래가 돼야 이사를 가죠. 이사 갈 생각도 없고요. 가전업체들도 실적이 떨어졌죠. 왜? 가전 싹 바꿔야 되는데 아무도 안 바꾸죠. 이사를 안 가니까. 이게 단적인 예로 내수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미분양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소비도 위축이 되죠. 전체적으로 내수 경제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분양을 사줘야 된다. 정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네. 왜 반대를 하냐면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오냐면 과거의 선례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사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사서 좀 소화가 됐고요. 또 이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샀는 집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이득을 본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갈 때만 남았다면 사실 좀 매입을 해줘도 되는데 지금이 금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불확실성이 그리고 부동산에 L자로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L자로 바로 한 2, 3년 갈 것 같아요. V자 제 반등은 생각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2, 3년 간다라고 보면 그거를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뭐 잘 살긴 하지만 LH도 빚이 굉장히 많거든요. LH 대출이 그렇게 많은데 LH가 얼마나 사줄 수 있을까? 5%, 10%, 요 정도 할인 받아가지고 우리 세금을 투입해서 사준다. 결국에는 이게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진 않고요. 그럼 근본 문제는 미분양이 왜 발생하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뭐 금리 문제도 있고요. 많이 올랐는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이 여러 가지 문제를 그대로 두고 그대로 정부에서 그냥 사줬다가 건설회사들이 힘드니까 사주고 또 발생하면 사주고 그렇게 해서 과연 해결될 문제인가? 이게 6개월 만에 반등을 하면 또 괜찮겠지만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솔직히 LH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에 했던 관리 능력을 보면 정말 내 돈처럼 내 아파트를 산다면 그렇게 살까? 충분한 고민하고 발품을 팔고 가격도 협상을 해서 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죠. 관리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또 화제가 됐었죠. 대치동 음마 아파트 뚝 떨어져서 거래가 됐었는데 네네. 여기 지금 재건축 어쨌든 분양가가 나왔어요. 네네. 얼마예요? 주변 아파트 시세하고 보면 괜찮아요? 평당 뭐 7,700만 원 뭐 이야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딱 주변 시세에 조합원 지금 우리 금매로 소화되는 가격 정도에서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 가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뭐 이런 제가 건 볼 땐 아니고. 비싼 건 아닙니다. 아, 비싼 건 그러면 계산해보면 한 25억, 26억 정도 되거든요. 34평 아파트가. 주변 시세보다는 살짝 저렴하긴 해요. 네. 높진 않아요. 또 중요한 거는 이거 그냥 이게 확정도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아직 분양하려면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좀이 아니라 한 10년 한참 걸릴 걸리죠. 겁니다. 10년. 네. 그러니까 분양가가 최종 언제 나오냐면 관리처분 단계에서 나오거든요. 네. 관리처분이 언제 되냐면 지금은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도 안 만들었어요. 아, 거의 조합이 없어요 지금? 아직 조합까지 만든 단계가 추진이 아닙니다. 단계예요, 추진이 단계고요. 아, 그런 거예요. 아우, 이제 구역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뭐 한 그러면 조합 제가 보기엔 설립해야 되죠. 최소한 15년 걸리겠네. 조합 설립해야 되죠. 네. 또 건축 심의 받죠. 사업 시행 계획 받죠. 관리 처분까지 받으려면 10년 이상 걸리는데 최종 분양가는 10년 후에 결정이 되거든요. 관리처분 받고도 2주 해야지 져야지 맞습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받고도 7년인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숫자에 저는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금 기준에서 보자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다.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뭐 이어지더라도 나중에도 뭐 고분양가로 나오진 않겠죠. 주변 시세보다는 살짝 낮게 아유, 근데 책정을 하기 거기야 때문에. 뭐 재건축 되기만 되면 그 좋죠.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요. 확보도 너무 좋고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15년 후 일이에요. 15년 후에
우리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누가 맞습니다. 합니까? 거의 한 7년 주기로 움직이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하나가 그 송파구 그쪽에 네. 뭐 한양 아파트니 장미 아파트도 재건축 단지인가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지금 주공 추진하고 5단지도 있고요. 그렇고. 주공 5단지도 그렇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입지는 다 검증이 된 아우 것들이죠. 좋죠, 다. 말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지금 어떻게 보면 물 들어왔을 때 넣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안전진단도 풀어주고 재건축 규제 완화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쪽 업계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규제가 있을 때는 꽉 막혀 있잖아요. 한 번씩 규제를 풀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 MB 해야죠. 정부, 박근혜 정부 때 풀어줬을 때 속도를 내야 또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속도를 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단지들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개별성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다 풀어주게 되면 서울에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서울에 이거 핵심 지역인데 그게 그렇죠. 뭐 걱정이 되겠어요? 그렇죠. 핵심 지역이고 동시에 물량이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저는 이야기할 때 서울하고 약간 좀 구분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은 신규 택지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못 지어요. 계속 부족합니다. 한 10년 전부터 풀어주고 해야 10년 후에 나오거든요. 우리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특별법 만들어서 언제 걸릴까요? 15년? 20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집만 노후화됐단 말이에요. 이 집만 새로 지어버리게 되면 엄마 아파트나 아까 말씀하신 뭐 장미, 한양, 인프라 다 좋은데 아파트만 새거가 되면 뭐 입지는 다 검증이 끝났고요. 중요한 게 입지,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인데 다 끝났어요. 아파트가 문제인데 아파트만 새로 지으면 뭐 검증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가격만 높지 않다면 시장에서 저는 무난하게 소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서울뿐이 아니고 수도권 재건축, 일기 신도시 재건축한다고 한참 떠들썩했는데 그것도 네.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갔죠. 네. 정부에서 발표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뭐 용적률은 다는 아니고 일부 지역들은 준주거로 바꿔서 500% 늘려주겠다. 재건축 기간을 20년으로 단축을 해서 뭐 100만 제곱미터 20년이 되면은 특별법 뭐 일기 신도시라고 콕 찍지는 않았어요. 노후 정비 구역 재정비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해주겠다는 거죠. 목동, 여의도 네, 다 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일기 신도시만 해주면 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더 오래됐는데 왜 쟤만 해줘.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좀 뭉뚱그려서 크게 했는데 사실 좀 기대할 만하잖아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별법 안 해주면 재건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가봤죠. 분당 신도시를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분위기가 너무 조용해요. 아니 사장님 이거 무슨 일이에요? 신도시 특별법 발표되고 저는 막 전화 문의도 늘어나고 막 할 줄 알았거든요. 너무 조용해서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첫날에만 문의 전화가 좀 있었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예요? 이런 문의가 잠깐 있었고 그다음부터 조용하답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고 하니까 한두 번 속나. 못 믿겠어. 그런 말씀. 구체적으로 어느 단지, 어느 블록을 먼저 한다라고 나오지도 않았고, 용적률 500%를 어디다 적용하는지도 안 나왔고, 구체적인 일정에는 아무것도 없고, 기존에 나온 내용을 두리뭉실하게 묶어가지고, 또 한다라고 나와서, 결국에는 또 총선용으로 서먹고. 내년 되면 또 나오겠네요. 또 나오죠. 그러니까 주민들도 이제 처음에는 막 되게 빨리 진행될 것처럼 기대감을 가졌다가, 10년, 20년 걸리겠구나. 그냥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여서 전체적으로 조용하고요. 매수자들도 뭐 금리도 높고 모든 게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일기 신도시 들어가서 가격이 또 엄청나게 떨어졌냐 그러면 다른 지역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들어가야 돼. 5년 후에 들어가도 되고 1년 후에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그것도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조합 결성하고 관리 처분인가 받고 뭐 하고 제가 보기엔 한 20년 걸린다고 봅니다. 20년 뭐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걸릴 그리고 수도 있습니다. 물량이 많잖아요. 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동시에 진행을 하기에는 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블럭을 정해서 여기 먼저 하고 순환 개발로 하면은 그럼 뒤에 순환 개발 순서에 걸리는 단지들은 30년? 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하여간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 들썩거릴 때 조금 올랐고 네네 맞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뭐 정책이 또 나와가지고 빨리 서둘러서 해준다 이러면 또 들썩거릴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구체적인 게 나오면 들썩일 수도 있죠. 지금은 내용 자체가 기존에 나왔던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체적이지 않아.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는 안 움직일래. 뭐 예를 들자면 분당, 시범, 무슨 아파트를 지정하겠다. 용적률 얼마 올려주겠다라고 콕 찍으면 그 단지가 반짝할 수는 있겠죠. 좀 시장 수요자들도 사볼까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어디를 사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보자.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정책 낼 때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하향 안정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폭락은 싫은 거고. 폭락은 안 되죠. 하향 안정 정도인데 네. 이걸 지금 또 정책을 발표해가지고 다시 올라가게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와, 너무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예요. 떨어지게 되면 내수 경제, 네. 금융시장에도 불안하니까 떨어지는 거는 막아야겠다. 요 정도. 일단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졌으니까 됐어. 여기서 그냥 쭉 요렇게 갔으면 좋겠다. 정부가 바라는 거야. 제발 그대로 가죠. 네. 오르지도 마. 올라가게 되면 또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가 됐잖아. 집값 한번 올라가면 네. 이제 또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와 문제가 돼. 니들이 규제 풀어줘 가지고 겨우 떨어지는 집값을 네. 니들이 올린 거 아니야라는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제발 이대로 가죠. 그래서 강남 3구, 용산구 남겨둔 거고요. 네. 토지거래 허가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 묶여 있거든요. 여의도, 성수, 강남 쪽에. 토지거래 허가도 4월 달부터 6월 달이 이제 풀어주는 기간이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기 때문에 성수, 여의도가 4월 달에 풀어주고요. 잠실 쪽 그 삼성동 이런 쪽은 이제 6월 달에 풀어주는데 굉장히 시장 현장에서는 풀어달라고 그래요.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게 되면 실거주자 아니면 집을 못 사거든요. 네. 전세 끼고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실거주자는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삼성동, 압구정동 이런 데가 그렇죠. 그렇죠. 토지거래가 묶여 있어서 풀어달라 그러는데 이제 칼자루 쥐고 있는 게 서울시인데 서울시에서 풀어준다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풀어줬다가 이게 이제 서로 똑같은 거죠. 괜히 내가 앞장서서 풀어줬다가 집값 오르면 옛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도 뭐 마스터 플랜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싱가포르에서 마스터 플랜 얘기 한번 잘못했다가 여의도 뭐 용산 쪽 집값 폭등해가지고 욕 엄청 먹고 시작도 못하고 접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도 토지거래가 아마 쉽게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지금 겨우 이게 물결처럼 보합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큰 돌 하나 꽉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연 과감하게 던질 수 있을까?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아직 그 용산하고 강남은 안 풀렸잖아요. 네네. 그럼 용산하고 강남에 지금 뭔가 분양이 되면 네.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잖아요. 받죠. 그리고 그럼 다른 분양가가 규제들 다 쌀거 들어가죠. 아니에요. 그죠? 분양가는 좀 살 수는 있죠. 싸죠. 그러면 여기는 들어오겠네, 사람들이. 분양가가 사면은 들어오는 오는데 다른 규제들은 또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칼이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뭐 양도세, 중과세 이런 거 그대로 다 적용되잖아요. 대출 규제. 안 풀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결국에는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되는 거니까. 아이고, 어렵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참, 이 부동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